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력형 천재 단독자입니다. 오늘 심리학 시간에는 이 필립 짐바르도라는 미국의 사회 심리학 교수님이 얘기했던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탠포드 감옥 실험은 상당히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험이었는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진행했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짐바르도 교수님은 미국의 심리학회 회장을 또 역임하기도 했던, 그러니까 이제 사회심리학 계열에서는 상당히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루시퍼 효과라는 본인의 이제 문헌이자 일종의 저서죠. 그거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한 공간에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권력자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 그렇지 못한 피권력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서 이제 집단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치면 A 집단, B 집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 권력을 가진 권력자 집단은 이 권력을 가지지 않은 그렇지 못한 피권력 집단, 이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폭력 행위를 가한다. 폭력 행위를 가한다라는 것을 이 짐바르도 교수님은 이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입증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실 수가 있어요. 퍼스널리티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격에 관계없이 이거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행동한다? 바로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이성이 파탄돼 가지고 결국 그런 행동을 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1971년도에 실행되었던 실험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윤리적으로 참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고 짜고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뭐 실상은 잘 모릅니다. 실제로 짜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대로 실험으로 옮긴 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실험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가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부분, 우리가 알아두면 정말 유용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1971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심리학부에서 짐바르도 교수님의 지도로 이루어졌던 건데, 이 실험에서 뭐가 됐냐? 바로 인간의 행동이 뭐라고요? 성격이 아니라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상황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성격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하면서 집단을 두 개로 나눈 거죠. 그래가지고 한 집단은 이제 죄수 역할을 시킨 거고, 한 집단은 간수 역할을 시킨 거예요. 자, 완전 상반되는 거지. 그죠? 이 간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권력을 가진 집단이겠죠. 그리고 죄수 입장에서는 피권력자이겠죠. 피권력자. 자, 그럼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죄수들에게 특정한 행동 양식이 주어진 거예요. 자, 죄수들은 죄수복을 입어야 된다. 죄수복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 갈 때 이동 시 허락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간수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뭐라고 불려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번호로 불려. 마치 우리 독립운동가 이육사 선생님처럼 뭐 죄수번호 뭐 777번 뭐 이런 식으로 불린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교도관 역을 하는 사람, 교도관 역할을 맡았던 집단은, 간수 집단은 옷을 갈아입고 실제로 코스튬을 한 거죠. 이 교도관 코스튬을 한 거예요. 이 교도관 간수 코스튬을 입고, 그리고 실제로 곤봉이라던가 열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몸에 지니고 죄수들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역할을 맡겼던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 바로 교도관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처음에는 이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랄까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뭔가 불편함을 느꼈어.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교정직에 근무하는 인간도 아니고, 처음으로 이렇게 남을 통제해보고 죄수도 아닌 사람들한테 죄수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명령해야 된다라는 게 정상적인 대갈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이게 불편하지 않으면은 좀 학창 시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가해자일 수도 있다고. 마치 여자 배구에서 자매 있잖아요. 뭐 이모 씨 자매, 그죠?
학교 폭력으로 이제 우리나라 여자 배구에서 퇴출돼가지고 그리스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잠잠해지니까 기어 들어오려고 하는데 약간 그런 과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원래 이런 행동이 주어지면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고. 타인에게 뭔가 가해할 때. 근데 이제 이러한 역할을 시켰을 때 처음에는 역시나 당황했지만 불편해했지만 어떻게 했다? 간수들이 점점 이 죄수에게 가혹한 지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뭐 화장실 갔다 와라, 알겠다, 빨리 돌아와라, 뭐 이 정도 하고 뭐 저거 닦아라, 뭐 저거 청소해라, 주워라, 뭐 이런 정도의 명령만 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지. 뭐 내 앞에서 뭐 노래 한번 불러봐라, 뭐 춤춰봐라, 바지 한번 벗어봐라, 뭐 이런 거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안 한다. 그러면은 곤봉으로 때리는 거지. 그러면 머리통 쥐어받고. 자, 이런 식으로 권력을 휘두르게 됐는데, 결국 교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몇몇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니, 이거 우리한테 지시한 게, 처음에 말한 거랑 얘기가 다르지 않냐. 명령 지시만 하라고 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저 사람들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점점 강화시켜 가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실험을 지속하는 것이 이러한 인간의 어떤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진바르도 교수는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해서 지속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결과적으로는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 이 간수 역할, 교도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지금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인생에 있어서의 5만 가지 스트레스를 이 죄수 역할을 하는 인간한테 풀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의 뭐 욕바지, 감정바지 뭐 한 거지 사실상 이 죄수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서 실험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고압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진바르도 교수님은 본 거지. 그러면서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성품이라던가 이런 도덕성하고 크게 관련이 없구나. 그러면 이러한 것을 관련이 없으면은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그 중요 요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의해서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탠포드 감옥 실험, 이 진바르도 교수님이 실험했던 아주 유명한 실험이고, 그리고 정말 시사하는 점이 크고, 이게 물론 20세기 후반에 거의 뭐 이 당시 언제야? 71년이면은 정말 옛날이네. 이 당시에 실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21세기에 와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어떤 심보라던가 이 인간 본성의 그런 동물적 측면, 그런 어떤 역기능의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의의가 있는 실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